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야! 어반입니다. 오늘 뭔가 조금 약간 고장난 느낌이 있는데, 오늘은요, 부동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이번이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뭐 지나가면서 얘기한 적은 있지만, 부동산 주제로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건 처음인데, 그 부동산 이야기를 제가 라디오 방송에서는 좀 많이 했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했던 말이 어바니 형 이야기를 유튜브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까지는 뭐 굳이 그렇게 얘기를 안 했던 게 뭐 내 전문 분야는 아니잖아. 증권 영어 13년 했으면 증권 쪽에 대해서는 좀 얘기하는 게 편한데 부동산은 분야가 다르니까 얘기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뭐 이제는 다들 알잖아. 부동산 유튜버 족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기하기가 조금 편해진 것도 있고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막 와가지고 그런 얘기 되게 많았거든. 에베니 형 부동산 유튜버 욕해주면 안 돼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엔 투자라는 게 다 똑같아요. 그 본질 자체는 똑같단 말이야. 그게 뭐 선물 옵션이든 아니면 이제 코인을 하든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그 투자의 본질 자체는 전부 다 똑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내가 왜 이번에 부동산 유튜버들이 헛발질을 했는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거든. 근데 오늘은요, 그 첫 시간이다 보니까 좀 약간 빌드업을 향해 가는 그런 이제 첫 시간은 원래 그렇잖아. 그래서 오늘은 내가 여행하면서 갑자기 느꼈던 이야기를 해줄게요. 제가 여행을 하면서 한참 여행할 때가 이제 2018년이니까 제법 됐다, 그지? 2017년부터 2018년 동안 거의 1년 넘게 여행을 했는데 그때 한참 한국 부동산이 이제 그때부터 쫙 올라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나는 그 느꼈거든. 야, 한국 부동산이 이제 앞으로 엿되겠구나라는 걸 내가 맨 처음에 느낀 게 그때쯤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다른 관점이니까 더 재밌을 거야. 왜? 부동산 전문 분야가 아닌 사람이 얘기하는 게 사짜일 확률이 높으니까 더 재밌는 게 있거든. 그래갖고 일단은 가볍게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그래요. 뭐 뻔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 뭐 이제 와가지고 인구 절벽에 그 매물 다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신도시부터 시작해갖고 강남에도 그리고 매물이 엄청나게 풀리잖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와서 금리도 엄청나게 올라갔고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되면 가장 거시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인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인구가 줄어드는데 부동산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 가지고 뭐 내 유튜브 채널에 와가지고 내가 옛날부터 이 얘기를 했을 때도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야. 서울은 올라간다는 얘기를 했는데 틀린 말은 완전히 틀렸다고는 볼 수는 없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은 한정된 자원이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인구가 5천만인데 도시국 같은 아이씨 발음이 안 돼. 도시 국가 같은 특성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서울로 몰리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나는 이런 상황 훨씬 이전에 야 부동산 엿대겠는데라고 느낀 포인트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내가 왜 느꼈냐면 내 직업이 디지털 노마드였기 때문에 난 그걸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해외여행 같은 데 많이 다녀보신 분은 알겠지만 해외여행도 흥한 곳이 있고 망한 곳이 있어요. 부동산이 가면. 그래서 예를 들어 태국 같은 경우는 보면 부동산 망한 거 잘 못 봤을 거예요. 태국 가면 왜 보통 사람들이 가는 데는 어디냐? 뭐 방콕, 뱅콕 갔다가 뭐 빠따야 갔다가 그지? 뭐 산호섬 한번 들어갔다가 뻔하잖아. 코스 정해져 있잖아. 막 그러면 또 이제 워킹 스트리트 갔다가 또 할리우드 나이트 한번 갔다가 그지? 약간 그 코스가 정해져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관광 쪽이 개발된 곳이 아니라 흥했다가 망한 곳이 있거든. 대표적으로 내가 살았던 곳 중에 크라비가 그렇단 말이야. 크라비를 가보고 내가 깜짝 놀랐던 게 숙소가 여기 엄청 저렴했거든요. 엄청 저렴했는데 그게 크라비 다운타운에 있었어. 근데 크라비 다운타운에서 살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건물이 텅텅 비어 있어. 건물이 다 텅텅 비어 있어. 건물이. 그러니까 한때 크라비가 굉장히 흥했을 때는 이게 사람들이 많았던 곳인데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텅텅텅 비기 시작한 거야. 부동산이라는 게 그래. 사람이 사람을 끌어모은다고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잖아.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갔던 숙소가 되게 큰 빌딩 같은 데였는데 한 5층짜리 넓은 빌딩 있잖아. 넓은 빌딩이었는데 거기에 우리 층만 딱 차 있는 거야. 우리 층이랑 1층만 카페 살짝 차 있고 나머지 2층, 3층, 5층 다 텅텅 비어 있는 그런 희한한 건물이었거든.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부동산들이 빠져나가니까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비단 뱅콕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발리나 이런 데 가서도 보면 사람들이 쭉 빠져나가는 데가 근데 눈에 보이거든. 그래서 그걸 처음 본 거야. 아, 부동산이란 게 빠져나가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결국엔 일본 같은 데 가도 그냥 덩그러니 집만 있잖아. 팔리지도 않고 귀신이 사는 집처럼 이게 덩그러니 있잖아. 얼마 하지도 않아. 가격만 계속 떨어지게 된 거야. 계속 비어있게 되면. 그리고 나는 이게 한국에도 이제 오겠구나라고 내가 느꼈거든. 그래서 그걸 난 왜 2017년도에 느꼈냐면 단순히 인구 구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직업이 아까 말했잖아. 디지털 노마드라고. 저는 그 블로그로 영업을 10년 넘게 했거든요. 지금 와서 글도 안 올리고 이제 본업도 지금 완전히 엿됐어. 지금 완전히 개박살나고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나는 인터넷 블로그로 영업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내 네이버 블로그 안에 사람이 하루에 한 3,000명에서 5,000명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일을 할 때면 나 같은 일을 어떻게 보면 이제 보험회사로 따지면 뭐 GA라고도 할 수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그러면 임대해놓고 거기서 사람 상대받고 대면 하는 그게 나는 전부 다 온라인으로 업무를 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하루에 3,000명, 4,000명이 왔다 갔다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규모인데 내가 네이버 쪽에 돈을 내는 임대료는 한 푼도 없었거든. 한 푼도 없었단 말이야. 오히려 돈을 받았지, 네이버 쪽에서. 뭐 별로 안 되는 광고 수익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대한민국 구조 자체가 IT나 이런 쪽으로 엄청나게 발달하고 인터넷이나 그 당시에 봤을 때 이커머스라고 하죠. 그게 엄청나게 발달돼 가고 있는 추세였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도 와서 쿠팡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 몰랐단 말이야. 근데 그때도 어렴풋이 봤을 때 야, 이제 앞으로 이런 세대가 오겠구나. 근데 그 느낌이 오더라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굳이 오프라인 매장에 돈을 차리고 뭐 임대료를 주고 DP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손님들이 이렇게 호객행위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지겠구나. 왜? 인터넷을 딱 차려놓으면 거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오고 그게 수익 창출의 기회로 발음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 되지? 수익 창출의 기회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근데 내가 임대료를 내는 건 없단 말이야. 오히려 더 가성비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화된 분야에서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동네 구멍가게들이 주르륵 다 있어. 그게 전부 다 이제 없어지겠구나. 못해도 탄압 당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2017년, 2018년 그때쯤 그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야, 부동산 앞으로 큰일 나겠는데. 그래도 정말로 긴 미래를 그린 게 아니라 앞으로 산업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발전하다 보면 그렇게 되겠다라는 걸 느꼈는데 그걸 내가 또 어제 느낀 거야. 어제 제가 울산 남부경찰서를 다녔거든. 그 고소당한 게 있어갖고 이것도 준내 열받는데 씨, 그 고소당해서 하는데 원래 울산 공업탑이라는 곳이 나름 번화가였단 말이야. 그래서 울산의 번화가라는 게 원래 옛날에는 공업탑이랑 성남동이라는 곳이 있었거든. 근데 공업탑에 나름 아파트도 새로 많이 생기고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정작 상가들은 텅텅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막 8층짜리 빌딩이 있으면 5층이 비어 있어, 실제로. 5층이 비어 있다니까. 그 번화가에 있는 건데 뭐 건물이 좀 낡은 건물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많이 비어 있는 거야. 전체에서 왜 이렇게 많이 비었지? 1층도 텅텅 비었고 2층도 텅텅 비었고 이렇게 비어 있길래 고소받고 그 다시 집으로 택시 타면서 기사님한테 물어봤어. 공업탑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냐고. 내가 오랜만에 와서 깜짝 놀랐다고 얘기하니까 뭐 그렇게 된 지 오래됐다 얘기를 하시더라고. 궁금해서 물어봤어. 그러면 성남동은 어떻게 됐냐고. 성남동도 똑같다. 근데 내가 여기서 느꼈던 게 뭐냐면 잘 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이트클럽이 3개가 있다고 생각해. 뭐 A, 아라비안, E, 광장, 세 번째 뭐 이제 터널이 있다고 치자. 아라비안하고 광장이 망했어. 그러면 터널이 잘 돼야 되잖아. 그러면 남은 곳이 삼산동이거든. 여기가 후발주자로 뜬 곳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가 울산의 강남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도 사람이 별로 없어. 여기도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간 거냐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도 임대가 통통통 비어 있어요. 이게 보면 울산 삼산동 나팔꽃 사거리 쪽은 완전히 비어 있고 그리고 본동은 여기 롬살롱 쪽이구나. 우리 집 쪽이 본동 쪽이란 말이야. 그리고 또 이게 사람들이 많이 간 데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임대가 통통 비기 시작해. 조금씩 비기 시작하더라고, 그게.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뭐 단순히 내가 말했던 그런 산업 흐름의 변화라기보다는 뭐 사업하기가 힘들어진 구조들도 분명히 있지. 뭐 이제 임대료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근데 내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전국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게 있잖아. 그게 지금까지 얼마나 많았어. 야,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다 망하겠구나. 내가 2017년에 생각했던 그 느낌 있죠. 그 느낌이 이제서야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물론 항상 부동산의 공실률이란 거는 가장 최악의 경우잖아. 어떤 식으로든지 답을 찾겠지. 재개발을 하든 아니면 뭐 이제 근린생활 시설 같은 걸로 이제 인테리어를 다시 해갖고 변경을 해서라도 그걸 어떻게든 팔아먹게 될 건데 근데 그동안에 되게 많았던 그 상점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인터넷으로 가게 될 거란 말이야. 지금도 충분히 그렇게 되고 있잖아. 지금 식당 같은 거 내 주변의 사람도 식당 하나 했는데 식당을 어떻게 냈냐면 그냥 여기 대놓고 길거리 낸 게 아니라 그냥 공유 주방 같은 거 있잖아. 거기 돈 내고 들어가고 배달만 합니다, 실제로. 그게 한국이 너무 발달이 잘 돼 있거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공간들이 이제 줄어들게 될 거고, 줄어든다는 게 아니라 이전을 하게 될 거지, 인터넷으로. 그래서, 야,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부동산에도 분명히 영향이 오겠구나라고 느꼈거든. 그래갖고, 뭐, 지금의 부동산이랑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근데 내가 2017년도에 느꼈던 거는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어가지고, 부동산의 하락을 더 촉진하겠다라고 느낀 점이 있었는데, 그냥 오늘은 그냥 그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 그냥 그 이야기.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100%다 맞진 않지만, 분명히 과거와 비교해보면 굉장히 많은 공간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이사를 하고 있고 굳이 오프라인을 갈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이제 그런 하락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내가 2017년쯤에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일단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는 좀 내일이나 내일 모레부터 뭐 부동산 이야기를 조금 더 자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부동산 유튜브 욕도 해주고 그럴 테니까 여튼 오늘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나중에 저녁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요.